1636년 평화로운 마을 능군리. 장현은 그네를 타는 길채를 보게 됩니다. 그때 길채는 붉은 치마를 펄럭이며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꽃이 활짝 피는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장현은 그 순간 꽃 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곧이어 길채는 뜬금없이 장현에게 안깁니다. 장현은 그런 길채를 보며 큰 흥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길채는 대뜸 장현에게 화를 내며 싸늘한 반응을 보입니다. 장현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길채에게 더 끌리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길채는 또 뜬금없이 장현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장현에게 한양 생활에 대해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현은 길채와 함께 한양의 취향들을 하나둘씩 알아갑니다. 그날 밤 조선 최고 명창인 양음의 노래를 함께 감상하는데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길채의 모습에 장현은 다시금 길채에게 빠져듭니다. 처음엔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처럼 생기 넘치는 여인이라 마음이 끌렸고 양음의 노래에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에선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확인하며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뒤이어 배를 타고 능군리로 돌아오는 길에선 그녀 때문에 자꾸 웃음이 나는 장현입니다. 그렇게 장현은 점점 더 길채에게 스며들어 갔습니다. 사실 장현은 과거 양반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와 의절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한 남자였습니다. 또한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살한 친누나를 그리워하며 헤어진 가족에 대한 결핍과 연민의 깊은 고독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걸 갖춘 듯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언제부턴가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목적이나 의지 없이 세상을 바라봤고 그저 태어났으니까 살아간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즉 그는 생명력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명력이 넘치는 길채를 만나게 됐고 그 이후로 장현의 생각과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길채는 장현의 가치관을 뒤흔든 여인이었습니다. 장현은 길채가 운명의 연인임을 눈치챈과 동시에 이제 그녀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오랑캐들이 남한산성을 포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능군리의 사내들은 출정을 나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에 장현은 사내들이 자리를 비운 마을에 남겨지게 될 길채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길채를 찾아가 같이 피난을 갈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길채는 피난 생각이 없다며 거절합니다. 장현은 길채의 손에 단도를 쥐어주며 산 위에 연기가 오르거든 반드시 피난을 가라고 당부합니다. 그런 뒤에 장현은 능군리를 떠나 주변 동태를 살핍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오랑캐들이 오고 있다는 걸 눈치챈 그는 다급히 산에 불을 올립니다. 길채는 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게 되고 즉시 마을 사람들과 피난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랑캐 무리와 마주치게 되는데 때마침 등장한 장현이 오랑캐들을 무찌르며 길채를 구해줍니다. 그때 청의 군사 한 명이 다시 일어나 장현을 공격하자 길채는 무의식적으로 서방님 피하세요라고 말합니다. 다행히 장현은 작은 부상만 입게 되고 길채에게 왜 서방님이라 했냐며 놀립니다. 늘 그랬듯이 두 사람은 가벼운 말다툼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길채는 장현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음날 장현은 오랑캐를 마저 쫓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며칠 후 광교산 아랫마을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하던 길채와 다시 마주합니다. 이곳에서 장현은 길채에게 강화도로 피난을 가 있으라 당부합니다. 이 말을 남긴 뒤 그는 마을을 떠나 오랑캐 진영으로 잠입해 청나라 황제인 칸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몇 번의 이별과 만남을 반복합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예전 생활로 돌아갑니다. 장현과 길채도 다시 만나 그간의 안부를 나눕니다. 이때 길채는 장현에게 강화도에 온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장현은 강화도에서 길채를 구했음에도 자신의 말만 믿고 강화도까지 가서 죽을 위기를 넘긴 길채에게 미안해서 차마 그날 강화도에 갔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청나라로 떠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길채는 무척 서운하지만 애써 큰소리치며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둘은 그렇게 투덕거리다 얼떨결에 입을 맞추게 됩니다. 청나라로 떠나기 전에 장현과 길채는 다시 한번 만남을 갖습니다. 이때 장현은 제법 진지하게 마음을 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응하면 떠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하지만 길채는 명확히 대답하지 못한 채 망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장현은 몸을 돌리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신을 들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청으로 떠납니다. 이때부터 장현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 길채와 재회하는 순간만을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는 길채만을 생각하며 힘겨운 시간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채에게 줄 꽃신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행복한 상상만 하던 장현은 다른 남자의 새색시가 될 길채와 마주하게 되는데 그 순간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사나운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만 이내 오해를 풀고 서로의 연정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장현은 한 번 더 마음을 달라는 진지한 고백을 합니다. 이에 길채는 장현과 함께 떠나기로 마음먹지만 책임져야 할 가족 때문에 결국 장현에게로 가지 못합니다. 길채를 기다리던 장현은 마을로 돌아가 길채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이때 길채는 다른 남자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장현은 발길을 돌립니다. 그는 심양으로 돌아가며 길채에게 준 꽃신과 길채가 보낸 편지를 강해버립니다. 그렇게 이별의 아픔을 곱씹은 채 그녀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심양으로 돌아온 장현은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속이 텅 빈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길채를 기억 속에서 지워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홀로 술을 마시다가도 보름달을 보면 문득 그녀가 떠올라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애써 다른 여인을 품어보려 하지만 이 또한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길채와의 기억이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깊은 공허함 때문인지 장현은 조선의 포로들을 구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심양에서 그는 낮에는 포로 사냥꾼으로 활동하지만 밤에는 조선의 포로들을 돕는 이중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현은 길채가 심양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곧장 포로 시장으로 가서 길채와 재회합니다. 장현의 기억 속 길채는 항상 빛나던 여인이었습니다. 두 눈이 반짝반짝했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양에서 다시 만난 그녀는 뭔가 텅 비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현은 비록 그녀와 헤어졌지만 항상 그녀의 행복을 바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램과 다른 모습의 그녀를 본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장현은 길채를 향해 절규하듯 소리칩니다. 장현의 외침에는 길채를 향한 안쓰러움과 자신을 향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라는 그녀를 향한 나무람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녀를 놓쳐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했다라는 자책이 그의 절규 속에 공존했습니다. 어쨌든 이날의 재회를 계기로 장현과 길채는 한동안 심양에 머물게 됩니다. 두 사람이 심양에 있는 동안 장현은 길채를 지키기 위해 크게 다칩니다. 이에 길채는 장현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은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제야 서로를 마주보며 못다한 얘기들을 나눕니다. 이때 장현은 앞으로도 길채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길채는 아직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고 여전히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어서 선뜻 장현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장현은 불가피하게 길채를 조선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일 때문에 그는 일부러 길채에게 차갑게 대하며 모진 말들을 건넵니다. 길채는 장현의 의중을 알 수 없지만 장현의 뜻을 존중하여 그의 말대로 조선행을 택합니다. 그렇게 장현은 조선으로 떠나는 길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금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완전히 귀향하게 되며 장현도 다시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만삭의 귀부인이 된 길채와 재회합니다. 장현은 행복해 보이는 길채의 모습에 안도하지만 곧 이 모든 게 거짓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길채는 환양녀 취급을 받으며 사람들의 핍박에 시달렸고 남편과도 이혼한 상태라 남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현은 다시는 그녀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앞으로는 그녀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장현의 고백에 길채는 눈물을 머금고 오랑캐에게 당한 수치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장현은 여느 사내와 달리 그녀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되레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줬고 그녀를 소중히 안아줬습니다. 그제야 길채는 온전히 장현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장현과 길채는 앞으로 함께 할 것을 약조합니다. 하지만 잔혹한 역사에 소용돌이는 두 사람이 마냥 행복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장현은 길채와 하룻밤을 보낸 뒤 심양의 포로들을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가 역모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받게 되고 결국 내수사로 끌려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길채의 기지로 장현은 목숨을 건지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길채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을 잃은 장현은 다시 한번 길채의 보살핌을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둘만의 추억이 담긴 댕기와 가락지를 통해 기억을 되찾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순간 그의 눈앞에 길채가 나타납니다. 그는 한동안 기억하지 못한 것에 미안함을 드러내며 길채를 꼭 안아줍니다. 이후 장현은 죽은 소현세자가 그에게 남긴 서한을 확인합니다. 소현세자를 누구보다 따랐던 장현이기에 그는 소현세자의 마지막 부탁인 심양에 남아있는 포로들을 꼭 조선으로 데려와 달라는 요청을 반드시 이뤄내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도 죽을 고비를 겪지만 그간 장현이 보여준 사랑과 지조 덕에 무사히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얼마 뒤 장현은 다시 길채에게로 돌아갑니다. 길채는 돌아온 장현에게서 과거 두 사람이 나눠 가진 가락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여성답지 않게 당당히 장현에게 혼인을 청합니다. 장현은 길채의 프로포즈에 생애 가장 큰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최고의 행복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장현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장현은 아직 자신을 향한 오해를 떨쳐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자신을 노리는 것을 확인했을 때 길채에게 먼저 능군리에 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길채를 먼저 보낸 뒤에 그는 수많은 군병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 이후 그는 홀연히 사라집니다. 모두가 장현이 죽었을 거라 여겼지만 사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기억을 잃은 그는 어디론가 무작정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가 도착한 곳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운명의 여인과 함께 살기로 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장현은 희미한 안개 속에 있는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을 기다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장현을 찾아옵니다. 처음에 장현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그녀가 자신의 운명의 여인인 길채임을 깨닫습니다. 이로써 장현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떨쳐내고 길채와의 사랑을 완성합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과거의 비극으로 생명력을 잃었던 한 남자가 생기 가득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운명적인 여인을 만나게 되고 잔혹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꿋꿋이 자신과 그녀의 목숨을 지켜내어 결국 그녀와의 사랑을 완성하고 잃었던 생명력을 회복하는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비학 교실의 김 교수였습니다.